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 노동당의 눈으로 돌아본 2019년 호주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노동당에 대한 얘기를 본론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본 미국 뉴스를 하나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한국신문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던데 모르죠. 제가 이걸 업로드할 때쯤 되면 한국신문에도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에이브람 링컨이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보통 이런 걸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링컨이 훌륭하다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3%였다고 합니다. 링컨이 더 훌륭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47%였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호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호주의 노동당이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이거 11월 달에 발표한 것인데 2019년 5월 달에 호주에 연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방선거에서 이제 노동당이 졌죠. 그 노동당이 진 선거를 돌아보는 일종의 바둑으로 치면 복기 같은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게 92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요.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Review of Labor's 2019 Federal Election Campaign. 이게 제목이고요. 제목에는 아마 다분히 의도적일 텐데 졌다는 말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기들이 선거를 돌아본 것인데 이게 92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거를 한 줄 한 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속에 챕터가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챕터 1과 챕터 6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느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게 이 녹음의 목표이고요. 이 녹음을 다 들으시고 나서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캠페인 리뷰 레이버 PDF 이렇게 치면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챕터 1로 가겠습니다. 챕터 1은 2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를 가다가 보면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보면 이 보고서가 너무 기니까 500단어로 요약해 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시게 되면 그 요약 500단어짜리 요약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한 게 여기 챕터 1 혹은 다른 챕터들에 나와 있는데 챕터 1만 보면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챕터 1의 제목이 이거예요. Why did Labour lose? 왜 노동당이 졌는가? 이거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그 왜 졌는가를 보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챕터 1만 보면 사실 알짜배기 내용은 다 여기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졌는지를 이 사람들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weak strategy. 제가 이거 전략 부재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약한 전략이죠. 있는 그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6개월 동안이나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알게 된 제 눈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선거 전략에 대한 그런 문서가 없었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대로 읽으려고 해요. We could not, 여기서 말하는 we는 노동당에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We could not find any documented strategy. 우리는 적혀져 있는 혹은 문서화된 전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전략이냐? That had been discussed and agreed across the campaign organization.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서로 토의를 해서 합의를 본 그런 선거 전략을 적은 문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왜 이런 게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문서가 없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선거운동본부, 그거에 해당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말을 여기서 읽겠습니다. No formal campaign committee was established. 공식적인 선거운동본부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조직이 해야 할 일과 그것에 대한 결과물,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 선거 전략 그런 문서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노동당에 속한 사람이라면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가 생각한 노동당은 이런 걸 하는 데지 라고 생각한 그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당을 찍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찍으셨습니까? 왜 노동당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5개의 주요한 이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5개의 주요한 이유가 나왔는데 그걸 세어보니까 그 어느 하나도 압도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어느 하나도 21%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쪽 우파를 찍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스콧 모리슨이 내놓은 경제 정책이 좋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 쪽에서 내놓은 정책은 중구난방이고 반대편 우파에서 내놓은 정책은 숫자도 적고 그리고 간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저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Labor's election policies were many and complex. 그랬다는 거예요. 많고 복잡하고. 반면 우파의 정책은 few and simple. 몇 개 되지도 않고 단순했습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노동당이 생각한 3가지 자기네가 진 이유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목은 poor adaptability 이건데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적응을 잘 못한 점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적응 실패 이건데요. 이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건 좀 호주의 이 돌아가는 소식을 좀 아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설명하자면 선거는 2019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약 9개월쯤 전인 8월에 2018년 8월 달에 우파에서 자기네 우두머리를 바꿨단 말이죠. 원래 말콤 텀블이었는데 자기들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스콧 모리슨이 되었죠. 그런데 원래 말콤 텀블을 공격하던 그런 접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접근 중에 대표적으로 잘 먹히던 게 The Big End of Town, 상대방을 The Big End of Town이라고 공격한 그런 거였었죠. 왜냐하면 말콤 텀블이 금융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한테 이익을 많이 주고 이런 정책을 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 The Big End of Town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잘 먹혔는데 그런데 스콧 모리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스콧 모리슨은 전혀 빅 엔드 오브 타운이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원래 그냥 하던 정책대로 빅 엔드 오브 타운을 공격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상황에 즉 말콤 텀블에서 스콧 모리슨이라는 상당히 색깔이 많이 바뀐 사람 쪽으로 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붙인 점 그것을 가지고 poor adaptability 이것이 자기들이 진 3가지 이유 중 2번째라고 뽑은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이 2가지 이유는 이 3번째 이유를 말하기 위한 서론 정도가 아닐까 해요. 3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unpopular leader 인기가 없는 우두머리 즉 노동당의 우두머리인 빌 쇼튼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졌다. 이제 이 말을 3번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터나 다른 데서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이 뭔가 충고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칭찬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본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이 사람들도 여기다가 빌 쇼튼이 일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무슨 팀이 단결됐고 이런 얘기를 잔뜩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None of the conclusions that follow should be taken as a personal reflection on Shorten.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쇼튼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잔뜩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빌 쇼튼이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래프도 몇 개 보여줬어요. 근데 보니까 빌 쇼튼이 인기가 제일 높았을 때가 41, 40 그 정도고요. 인기가 별로 없었을 때는 20 몇이에요.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수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인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인용을 했겠죠. 이걸 어디 가서 인용을 해왔냐면 왜 호주의 서울대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ANU라고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캔버라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무슨 교수인 모양입니다. 비들이라는 사람인데 2019년에 당연히 2019년에 쓴 글이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빌려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The opposition leader Bill Shorten pushed more people away from Labour. 그 빌 쇼튼이라는 사람이 그 유권자들을 밀어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밀어냈느냐 하면은 4월 달부터 선거를 할 때까지 더 많이 밀어냈다는 거죠. 그 어디 가서 뭘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나간답니다. 오는 사람도 조금 있지만 멀어져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이것도 똑같이 인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노동당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결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빌 쇼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노동당에다가 못 찍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 나온 문장이 이겁니다. It was their view of Bill Shorten. 그 사람들이 빌 쇼튼에 대해서 가진 생각 that changed. 그것이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꿨다는 것은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원래는 노동당에 하고 싶었는데 결국 투표장에서는 안 한 사람들. 그것의 이유가 바로 빌 쇼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빌려다가 이제 빌 쇼튼이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노동당이 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하면 개인적인 공격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본 세 가지 이유. 즉 정책이 분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잘 못했으며 그 다음에 우두머리가 인기가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요약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거기까지가 1장 챕터 1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요. 챕터 6이 있습니다. 6장은 59페이지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5장에서 시작한 말을 정리하는 게 6장인데요. 5장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 5장의 제목이 이거예요. Whose votes shifted? 누구의 표가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움직였다던가 어떤 추세가 있다던가 이제 그거를 설명한 게 그걸 소개한 게 5장이고 6장에서는 그런 스윙이 즉 어느 쪽으로 표가 쏠린 현상을 설명해보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게 6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6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제목이 Explaining the Swings, 표가 쏠린 현상을 설명해보기, 이제 그거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표가 변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고르는 데는 Low Income Working People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저소득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노동당의 지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노동당이 정책을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저거 하려면 돈이 들 텐데 저런 거 하다 보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읽으면 Labor's expensive policy agenda. 노동당이 발표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약들 would crash the economy가 경제를 나쁘게 해가지고 and risk their job. 자기들의 직업을 불안정하게 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 소득이 낮으면서 노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노동당은 안 되겠어 라고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윙이 일어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Christian voters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성당 다니시던가 그분들과 생각을 공유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호주의 근래 정치를 보면 토니 에봇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니 에봇 28대 호주 수상 토니 에봇 젊었을 때 신부가 되는 학교를 거의 다 다니고서는 결국 신부가 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부가 되진 않았지만 그 교육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어서 그 이후에 결정들을 내릴 때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스콧 모리슨도 뭐 직업적인 성직자가 되진 않았지만 캐나다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 갖고 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여기도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막 기도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막 그러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리슨, 여기 말하는 게 스콧 모리슨이죠. Morrison was filmed praying, arms aloft. 자기가 교회에 가서 손을 이렇게 하늘로 들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다 공개되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그렇고 다른 한쪽은 노동당이죠. 무슨 뭐 동성 간 결혼을 허락하자고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양쪽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스콧 모리슨은 그 동성 결혼 법이 통과될 때에도 이 사람은 그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보터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가 분명한 거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꼭 자기들이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게 잘못된 것처럼 여기 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찜찜했는지 여기다 또 적었습니다. We are not suggesting Labor should have positioned itself as opposing marriage equality. 이 말이 꼭 과거에 우리가 그 동성 간 결혼을 반대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적었어요. 이 말을 해야 할 만큼 그 앞에다가 왜 이것이 투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손해였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적은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Christian voters. 처음은 low income working people 그거였고 두 번째는 Christian voters. 세 번째는 광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나온 대표적인 문장 몇 개만 보겠습니다. Mining communities.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차를 판다던가 아니면 집을 판다던가 아니면 뭐 은행에서 일한다던가 그런 사람들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view the language of climate change as a threat to their jobs.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다. 자기들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노동당에다가 찍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노동당이 consider their jobs unworthy. 저런 사람들은, 저 광산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노동당이 생각한다고 그 광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과 우리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우리는 광산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남, 여기 쓴 단어는 other예요. 그 남은 노동당이죠. 그 사람들, other, 그 사람들은 were southerners, 남쪽에 사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남쪽이란 구체적으로 어디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빅토리아 주겠죠. 거기에서 노동당이 많이 뽑히니까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telling Queenslanders, 퀸즐랜드에 사는 사람들한테 how to live their lives.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엄청 심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행동,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행동, 그런 거 사실 한국에서는 아주 몇백 년 동안 늘 하던 일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단어가 있죠. 대표적으로 훈장질이죠.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로 훈장질을 한다고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걸 설명하는 말 중에 이게 있군요. 자기 혼자만의 이상한 관념을 부르짖으며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는 사람, 그런 거라는데, 이 노동당이 만든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telling Queenslanders how to live,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훈장질에 해당하는, 퀸즐랜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훈장질에 해당하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훈장질을 하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보고서의 61, 62 뭐 그런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기후변화라는 대화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과 그 퀸즐랜드에서 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제가 걱정해야 될 목표는 아니죠. 뭐 저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뭐 다음번 손 PD님과의 인터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제가 걱정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노동당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를 통하여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2019년 5월 달에 했던 선거를 왜 졌으며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호주 노동당이 낸 보고서에 관한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